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꿈과 현실의 기괴한 이야기. 2012년 12월 26일. 꿈을 꿨다. 상당히 강렬해서 일어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내가 나인데 또 다른 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1인칭과 3인칭이 섞여 있는 듯한 희한한 시점이었다. 나는 죽어서 저승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배경은 어둡고 검붉은 색감이었고 내가 앉아있는 바닥도 검은색으로 온통 어두운 색이지만 어디선가 조명이 있어서 사람들이나 사물은 충분히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밝은 곳이었다. 나와 비슷한 시기에 죽은 다른 사람들도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은 호명되는 사람이 앞으로 나가서 염라대왕 앞에서 한 명씩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평가를 받고서 그 자리에서 판결을 받는데 대강당 같은 오픈된 곳이라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재판의 진행 과정을 보고 있는 곳이었다. 누구는 판결 후에 다른 재판장으로 가거나 그 자리에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다이나믹한 광경을 구경하는 거다. 재판을 보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쫄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중죄인들은 자리에 서자마자 대형 스크린에 살아생전에 행했던 온갖 행위들이 하이라이트로 뜨기 시작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도 비춰준다. 혹여라도 재판 중에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반성하는 척이나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주위에 있는 안내원들이 당신은 육신에서 벗어났기에 심층 심리의 영역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곳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불가능한 곳이라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벌이 경감이 되거나 정상 참작도 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태생부터 나쁜 인간은 숨길 수가 없다고 그 자리에 서자마자 판결이나 변명도 듣기 전에 곧바로 지옥 아래로 슬라이딩을 하며 떨어졌다. 비명을 지르며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대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저지른 일들을 스크린으로 시청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벌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경우의 사람들은 판결도 없이 지옥행이었다. 드디어 내 이름이 호명이 되었고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다. 내가 앞에 서자 염라대왕 앞에 이름이 붙어있는 서류철이 나타나고 스크린에 영상들이 뜨기 시작하는데 어린 시절부터 죽기 전까지 하이라이트만 편집돼서 빠르게 보여준다. 영상으로 보니 상당히 나쁘지 않은 인생이었다. 순간순간 오래되어 기억에서 사라진 반가운 친구들도 다시 봤고 추억이 서린 영상이었다. 남한테 피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주거나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다. 불가항력적인 피해는 제외되는 것 같다. 염라대왕이 말하기를 너는 가지고 태어난 외모와 달리 물욕이 없어서 선행을 많이 했구나. 너로 인해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있으니 더 좋을 수는 없다. 의외로다. 나름 괜찮은 칭찬을 들어서 극락행을 확신하며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아니에요. 쟤 진짜 나쁜 놈이에요. 여자들을 얼마나 많이 후리고 다녔는지 그것 좀 봐주세요.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쟤는 뭐야 하면서 뒤돌아보니 오래전 여친이었다. 아니 그냥 평범하게 깨진 거였잖아. 왜 이제 와서 그래. 치정 사건은 두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후 재판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이런 상황에 이의를 걸 정도라면 너도 어느 정도 죄의 무게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 이의를 제시한 당신도 버리지 못한 사심으로 의견을 제시했기에 너희 둘 다 벌을 내리겠다. 예전 여친은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끌려갔고 코앞에서 극락행을 놓친 나는 너무 억울해서 말도 못하고 끌려가면서 염라대왕이 그녀는 내가 사바세계에 남긴 업이다. 너는 그 업을 마무리 짓고 다음 재판 때 다시 보자. 저승사자들에게 두 팔을 붙들려 끌려가던 나. 어두운 곳으로 던져져서 하염없이 지나가다. 아주 밝은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다. 그곳을 지나자 어느 순간 거인이 내 발을 잡아 거꾸로 들고 등짝을 때리고 있었고 내가 깜짝 놀라서 숨을 쉬자 건강한 왕자님이 태어났네요. 라며
포대기에 씌워져서 탈진해 지쳐 누워있는 어떤 여자에게 안겨졌는데 아까 먼저 끌려갔던 예전 여친이었다. 왠지 모를 씁쓸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전 여친이라고 해야 할지 엄마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 묵은 인연의 표정을 보니 어쩐지 이해가 됐다. 넌 내가 싫었던 게 아니라 떨어지기 싫었던 거였구나. 여기까지가 내 꿈의 기억이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현실의 이야기이다. 2014년 4월 18일.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는 중이다. 룸메이트와 불화로 새 방을 알아보는 와중에 영주권 문제와 동생 결혼식 등이 겹쳐 급하게 한국을 가야 했다. 방도 못 구한 상태로 한국에 다녀오면 지낼 곳도 없는데 키우던 고양이를 맡길 데가 없었다. 절대로 버릴 수도 없고 한국에 같이 데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고양이만이라도 맡아줄 사람을 구하기 위해 급하게 광고를 올렸다. 3시간 만에 연락이 왔고 아무 조건 없이 맡아준다는 그 여성분이 너무 고마웠다. 겨우겨우 큰일은 맞고 조금 가벼운 기분으로 한국에 다녀올 수 있게 됐다. 2014년 5월 25일 고양이를 맡아준 그 여성분과 인연이 되어 사귀게 되었다. 2017년 4월 12일 드디어 양가 부모님들과 함께 상견례를 했다. 우리가 외국에 나와 사는 사람들이라 1년에 한 번 한국에 가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면 결혼식 얘기는 내년에 또 만나서 해야 하게 되니 그 자리에서 바로 결혼식 이야기까지 꺼냈다. 바빠졌다. 다행히 결혼식은 1년 후에 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넉넉했다. 2018년 2월 7일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우리들의 궁합을 보셨다고 한다. 그런데 내용이 비슷하게 나왔다고 한다. 아주 긴 인연을 가진 천생연분으로 나왔단다. 궁합을 봐준 보살님들이 공통으로 한 말은 얘네들은 전생에 모자지간이었네.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영화 너무 많이 봐서 그렇다고 한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영화는 2017년에 나왔다. 궁합을 봐준 보살님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뒤에 더 있을 텐데 내 기억이 거기까지인가 보네. 라며 덧붙이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자지간이었던 전생에서는 내가 엄마보다 일찍 갔어. 그래서 엄마는 그게 한이 돼서 동시대에 태어나서 너랑 만난 거야. 아내 될 사람이 너한테 엄마처럼 잘해주지. 전생에 엄마 노릇을 다 못해서 그런 거야. 너도 잘해줘. 만약 내가 한국에 있었어도 다른 나라에 있었어도 너랑 만났을 인연이야. 라고 하셨다. 2018년 11월 10일 결혼식 당일날까지 맡겨두었던 신랑 예복이 도착하지 않거나 지하 주차장에 차량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우리는 무사히 결혼했다. 그렇게 나는 6년 만에 그 꿈의 뜻을 알 수 있게 됐다. 두 번째 이야기. 병원에서의 소름 끼쳤던 일. 나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신경체험 같은 건 겪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일은 몇 번 본 적이 있다.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섭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지만 그건 정말 맞는 말이다. 2달 정도 전 어느 환자분이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질식사였다. 아무래도 가족이 보낸 음식을 몰래 먹다가 그게 목에 걸려 질식한 듯 했다. 그분은 꽤 견실한 분이었던 데다 퇴원 일정도 잡혀 있었고 가족들도 상냥한 사람들 뿐이라 간호하는 입장에서도 무척 유감이었다. 가족들은 사체를 대면하자 통곡했고 손자부터 딸, 사위까지 사체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사람의 죽음에 익숙해진 우리들도 울컥해 신입들 중에서는 따라서 우는 녀석까지 있을 정도였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이렇게 무거운 거구나. 다시금 느낀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분 후 영안실 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리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는 아줌마가 들어왔다. 그리고 갑자기 사체에 덤벼들더니 소리쳤다. 쓰레기 같은 할아범이 라고 소리를 질렀고 가족도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도 아연실색했다. 하지만 곧바로 정신을 잡고 그 아줌마를 말리기 시작했다. 시끄러. 불만이 있으면 이 할아범한테 말하라고. 아줌마는 그렇게 외치며 침대 위에 있던 할아버지 사체를 바닥으로 던져내렸다. 당연히 그 광경을 보자
가족들은 광분해서 아줌마에게 덤벼들었지만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을 듣고 가족들의 안색이 바뀌었다. 그 아줌마는 죽은 환자의 사생아라는 것이었다. 아줌마는 계속해서 콧김을 씩씩 내쉬며 말했다. 이 할아범, 예산은 전부 어떤 여자한테 넘겨줬다잖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듣자 조금 전까지 울고 있던 딸의 안색이 순식간에 바뀌더니 갑자기 바닥에 떨어진 사체를 발로 차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말렸지만 딸은 낄낄 웃으며 미친 듯이 계속 사체를 발로 찼다. 장난치지 마. 이 할아범아. 땡전 한 푼 안 남기고 죽었다고. 그저 가족들을 따라 울던 신입은 이제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나머지 가족들은 그저 망연자실하고 있을 뿐 나를 비롯해서 경력이 있는 직원들은 계속 환자를 걷어차는 아줌마와 딸을 말리러 갔다. 손자는 어머니의 급변한 모습에 울부짖는다. 그야말로 지옥도였다. 그 후에 원장이 달려와 소라는 수습되었지만 내 머릿속에는 딸의 그 귀신 같은 모습과 발로 미친 듯이 걷어차인 불쌍한 사체뿐이었다.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사건을 눈앞에서 겪은 것이다. 병원에서는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은 흔한 법이다. 하지만 그 사건은 무서웠다.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까지 무서워질 수 있는지를 나 자신이 절감했으니 그 후 그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도 모른다.